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주 보네요. 네. 반가워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쪽집게 백선, 백선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진행. 자, 쪽집게 백선, 우리 교재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구경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3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3페이지 펴보시면 제목이 나올 거예요. 문제 1번에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 우리 복합 개념의 부동산 아세요? 모르세요? 알죠? 예,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하나 뜨고 나면요. 문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문제가 하나 뜨고 나면, 문제 쭉 밑에 가시다 보면, 문제풀이 팁이라는 게 있습니다. 팁. 그 팁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팁. 그 밑에 있는 팁은 위에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한, 팁이 되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요게 이제 위에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한 열쇠,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백선은 문제풀이 강의가 맞습니다만은 이론적인 부분을 문제 풀다가 해결이 안 되면 기본서나 요약집으로 찾아가자는 취지의 교재가 아니라 밑에 있는 팁을 통해서 위에 있는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단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우리 백선 풀다가는 절대로 기본서나 요약집 찾아가지 마시고 요 교재 한 권으로 끝나셔야 됩니다. 근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팁을 봤는데도 위에 있는 문제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경우는 기본서나 요약집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혹시 이제 팁을 봤는데 위에 있는 문제가 이해가 안 되시는 그런 문제들은 이제 우리 그만 그놈 놓아줍시다. 알겠죠? 예. 그 아마 팁을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문제를 심리학에서 맞출 리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팁이란 건 뭐냐면 위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적인 열쇠인데, 이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근데 시험이 이제 거의 뭐 한 달이 앞으로 다가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상황을 갖다가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팁을 봤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는 문제는 우리 이제 그만 놓아주자, 이런 취지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 보면 효과 있거든요. 이 백선은 4번 보면 효과 있는데, 보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팁을 먼저 보고, 문제를 먼저 보고 팁을 보셔도 관계없어요. 1회. 그다음에 팁을 보고 문제를 보시는 것도 효과 좋아요. 취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문제를 풀 때, 요 문제에 해당되는 이론은 이거구나 라는 걸 느끼는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이론을 먼저 보는 거죠. 팁을 먼저 보고, 이 문제 이론들에는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문제만 보셔도 관계없어요. 팁 도움 받지 않고. 마지막에는 이론만 보셔도, 팁만 보셔도 관계없어요. 이렇게 해서 1, 2, 3, 4 순서는 바뀌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업 외에 총 4회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팁 보고 이론 보고, 팁 보고 문제 보고, 문제 보고 팁 보고, 팁만 보고 문제 보고, 순서는 바뀌어도 관계없으니까 이렇게 4회독 정도 해주신다. 그러면 이제 집에 가셔서 어차피 4번을 더 봐야 되니까 문제에 답이 체크돼 있으면 그 답으로 눈이 먼저 가겠지. 그래서 지금 3페이지 보고 계시는 거 맞죠? 예. 그래서 혹시 문제가 지금 3페이지 몇 개 있어요? 2개, 1번하고 2번하고 2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팁 밑에다가 1번의 정답은 예를 들면 뭐 2번의 정답은 3번 이렇게 써두시고, 문제에다가 직접적으로 답을 체크하시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는데, 벌써 다 하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죠. 예, 그런 분들은 어쩔 수가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 이제 답을 체크하실 분들은 문제 밑에다가 1번의 정답 몇 번, 2번의 정답 몇 번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한두 달 전에는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다시 보니까 처음 보는 것 같고, 다시 보니까 또 틀리고 이런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지키는 공부를 못 하신 거지, 그지? 그러니까 문제에다가 바로 답을 체크해 놓으시면 그 답을 또 외워버리는, 아니면 답의 위치를 또 외워버리는 그런 이상한 공부를 하게 될 수가 있으니까 문제 밑에다가 답을 체크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고, 백선부터 지금부터 이제 시험장 갈 때까지 공부하는 방법은요, 필기를 많이 하면서 따라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7월달, 8월달에는 문제풀이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3번과 5번 묶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왜 묶었어요? 그러면 3번과 5번이 바뀌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그죠? 그 다음에 4번 지문을 읽다가, 자, 여기까지 끊어보세요, 여기까지는 어때요? 그러면 맞고, 자, 뒤에 부분 읽어보세요, 이게 어때요? 틀렸죠. 그렇게 해서 이 지문은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백선은 뭐를 하시는 게 좋냐면 원본을 유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원본을 유지해야 되는데 벌써 문제에다가 난도질을 해놓으신 분들이 계시죠. 뭐 그런 분들은 어쩔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원하는 건 이제 원본을 유지한 상태에서, 답도 체크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해설도, 제가 수업을 해도 문제에다가 별다른 체크를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설명하는 것들이 전부 다 어디 있을 테니까, 팁이 있을 테니까. 이해하셨어요? 예, 그렇게 따라와 주시면 좋겠다. 그래도 우리 지금 이제 만나서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정신이 있을 때 뭐부터 먼저 볼 거냐면 수요공급 이론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공급 이론.
12쪽의 6번 문제부터. 오늘 절반 정도 한 50번 가까이 풀 건데요. 정신 있을 때 아무래도 좀 더 중요한 부분을 먼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 설명이 약간 부족하다거나 문제 난이도가 약간 높아서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꼭 집에 가셔서 팁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는요, 제가 드리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부족하다면 내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요 이론에 대해서 또는 요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거니까 팁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팁을 봤는데도 이해 안 되는 문제들은 이제 그만 놓아줍시다. 나와 이해에 닿지 않는 거니까. 자, 그러면 12쪽의 6번 문제 보고 계시나요? 예, 유량과 저량입니다. 유량과 저량. 먼저 1번. 유량에 해당되는 개념은 모두 몇 개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유량에 해당되는 개념은 모두 몇 개인가. 먼저 혹시 미리 풀어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답부터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5개. 5개. 그리고 또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은 5개라 그랬죠? 예. 기억하고요. 시옷, 이응, 지읒, 치읒. 그렇게 5개입니다. 기억하고요. 시옷, 이응, 지읒, 치읒. 그렇게 5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제 이 유량, 물론 문제가 좀 까다롭긴 해요. 까다롭긴 한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유량 저량 문제는 틀리시면 큰일 나는 문제예요, 사실은.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기억의 임대료 수입은 유량이고요. 맞나요? 예. 니은부터는 다 저량입니다. 외채 외환 보유액 저량이고요. 재고 당연히 저량이고요. 보유 부동산의 시장 가치, 가격, 가치, 지가는 다 저량입니다. 주택 보급률, 여러분들 주택으로 시작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주택 보급률이라는 게 있고 주택 거래량이라는 게 있는데, 주택 거래량은 유량이에요. 근데 주택 보급률은 저량입니다. 이 저량이에요. 예. 그리고 재산, 자산, 국부, 이게 다 저량입니다. 다 저량이고. 자, 지금부터 연속적으로 유량이 4개 나올 거예요. A 지역의 인구 그랬다면 저량인데, 인구 변동부는 유량. 주택을 생산한다, 이건 신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산한다, 만든다는 뜻은 신규. 이것도 유량. 국민 총생산, 통상 GNP, GDP는 1년 단위로 측정하기 때문에 유량. 주택 거래량, 이거 유량. 자본 부채, 당연히 저량. 통화량,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저량. 그래서 요 문제 한 문제면 유량, 저량은 거의 다 대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유량 기억하고 시옷, 이응, 지읒, 치읒에서 정답 5개, 2번이 됩니다. 2번. 유량과 저량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1월 1일 날, 자 보세요. 1월 1일 날 주택이 1000개가 있었다. 이런 거 했었어요. 1000개 있었고, 10일 31일 날 주택이 1500개가 있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1년 동안 새로 만들어야 될 주택 건설량은요, 500개요, 500개. 그래서 답이 500개가 될 뻔했는데, 갑자기 문제 어떤 말이 나왔냐면 1년 동안에 멸실 철거된 주택이 50개가 있었다. 얘 때문에 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쨌든 이 지역에는 1년 동안 50개가 없어질 거예요. 50개가 없어질 거예요. 그럼 자, 칠판. 원래 1000개 있었는데 1년 동안 50개 없어지고 나면 이제 몇 개 남았어요? 950개가 남았죠. 950개인데 1500개가 되려 그러면 새로 건설돼야 될 신규 주택 공급량을 유량의 공급량이라고 한다면 얘는 550개가 돼야 됩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거 1번은 땡입니다. 1번 땡. 제가 수업 시간에 어떻게 얘기를 드렸냐면, 아침에 빵이 10개 있었어요. 아침에 빵이 10개 있었고, 식탁에 빵이 10개 있었고, 저녁에 식탁에 빵이 15개가 있었어요. 아빠가 퇴근하면서 새로 빵을 몇 개 더 사면 됩니까? 그럼 몇 개? 5개를 더 사면 된다. 이게 답이었죠. 근데 문제는 누구라 그랬어요? 누나라 그랬죠. 누나가 문제인데, 누나가 하루 동안에 빵을 3개를 처먹었어요. 3개를. 그럼 이제 식탁에 빵이 몇 개 있죠? 7개 있죠. 근데 몇 개가 돼야 돼? 8개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빠가 새로 사와야 될 빵이량은 8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없어진 만큼은 더 사와야 돼. 없어진 만큼은 더 지어야 돼. 이렇게 해결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450이 아니라 550. 2번 지문은 첫 번째 줄은 맞아요. 유량 공급은 일정 기간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의 공급이 맞습니다. 근데 두 번째 줄이 틀렸는데, 저량 공급은 일정 시점에 시장에 공급되는 양이 아니라 존재하는 양.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건, 유량 공급은 기간 공급이지만 저량 공급은 시점 공급이 아니라 시점 존재다.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예. 3번. 신규는 유량. 오케이. 재고 그랬다면 저량이 맞는데, 재고 뒤에 뭐가 붙었어? 변동. 변동이나 변동분이 붙으면 유량.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3번은 둘 다 유량이에요. 3번은 둘 다. 신규도 유량이고 재고 변동도 유량이고. 알겠죠? 예. 4번은 여러분들 지금 10만 채라는 지문 안에 10만 채라는 글자가 보이세요? 이게 유량 공급이에요. 이게 왜 유량 공급이냐면 1년 동안 신규 건설이었으니까. 그 중에서 5천 채가 분양되지 못했죠. 그러면 9만 5천 채가 유량 수요야. 무슨 수요?
그래서 4번이 틀리는 겁니다. 저량 수요가 아니라 유량 수요예요. 4번은 유량 개념이에요, 저량 개념이에요. 유량, 왜냐면 1년 동안 신규 건설 미분양 이런 말이 나오면 유량 개념입니다. 그래서 95,000채는 저량 수요가 아니라 유량 수요. 오케이? 5번. 현재 우리나라에 1,500만 채 주택이 존재한다 그랬는데 요게 저량 공급이에요. 무슨 공급? 그 중에서 100만 채가 공가로 남아있다. 그러면 이 1,400만 개는 저량 수요입니다. 뭐라고요? 저량 공급이 아니고 저량 수요라고. 저량 공급은 아까 얘기했던 1,500만 개고 저량 수요가 1,400만 개입니다. 그래서 4번 지문과 5번 지문을 보면서 4번 지문과 5번 지문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 유량 공급, 유량 수요, 저량 공급, 저량 수요에서 시험이 낼 수 있는 형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예 유량과 저량을 바꿔버리는 경우. 유량과 저량을 바꿔버리는 경우. 그게 4번 지문이에요. 두 번째는 유량, 저량은 잘 짚었는데 여기까지는 잘 짚었는데 공급과 수요를 바꿔버리는 경우. 그게 두 번째 유형입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아예 유량, 저량을 잘못 짚은 경우 몇 번 지문이고? 4번 지문이고. 유량, 저량은 번지수를 잘 찾았는데 수요, 공급을 잘못 찾은 경우가 몇 번이에요? 5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 5개 지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느끼는 바가 좀 있어야 되는데요. 먼저 1번 지문에서는 멸실 철거된 주택만큼은 덜 지어야지 그 숫자가 나온다. 더 지어야 나온다. 더 지어야 된다. 두 번째. 저량 공급은 시점 공급이 아니라 시점 뭐다? 존재다. 세 번째. 아무리 우리가 저량이라고 배웠던 것들 뒤에도 변동이나 변동분이 붙으면 뭐가 된다? 유량이 된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유량, 저량 비교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다섯 번째는 유량, 저량 번지수를 잘 찾았다 하더라도 수요와 공급에 대한 개념 설정도 새로 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예. 답은 몇 번? 3번. 오른쪽 페이지. 자,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면 문제 7번.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1번. 자, 1번 지문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글자는 뭐냐면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아파트에 동그라미 하고 싶잖아요. 그런 걸 참으라고 그러다가. 동그라미 하고 싶어 죽겠잖아. 참으라고. 자, 일단 1번에서 제일 중요한 글자는 뭐다? 아파트. 아파트. 자, 그러면 왼쪽에 아파트 수요의 변화 보이십니까? 이거는 눈길도 주지 말고 오른쪽에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를 보자는 겁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파트 수요량을 바꾸는 원인은 아파트 가격 해도 되고요. 가격과 똑같은 말이 하나 있어요. 아파트 임대료. 근데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아파트 가격이 뜨긴 떴어. 근데 뒤에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 아파트 가격 하락 예상과 같이 가격 뒤에 예상이 붙으면 얘는 예상이 바뀌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가격 이외 수요 변화로 가요. 알겠죠? 그러니까 가격만 뜨든지 임대료가 떠야 되지 가격 뒤에 예상이 뜨면 안 된다. 그걸 다 대비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일단 제가 답이 될 수 있나요? 그러면 답이 될 수 있다 없다 정도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번 오른쪽 아파트 가격 상승 돼 안 돼? 일단 돼. 2번 이자율 안 돼. 3번 이거 조심하라고 이거.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 안 돼 이거. 아시겠죠? 예상 때문에 안 되는 거야. 4번은 인구 안 돼. 5번에 아파트 임대료 돼. 임대료 돼. 그럼 답이 될 수 있는 건 몇 번 하면 몇 번? 1번 아니면 5번. 1번 하면 5번인데 왼쪽에 그럼 왼쪽은 이제 우리 수요의 변화 가격 이외를 봐야 되잖아. 단골로 나오는 게 있어요. 단골로 나오는 게. 자, 저 따라 봐요. 생산비, 생산 기술. 방금 얘기했던 생산비나 생산 기술은요. 수요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공급만 변화시키는 공급 고유의 요인이다. 그 어떻게 보면 이 1번 문제는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항상 오른쪽에서는 가격이나 임대료를 주고 가격대 예상 하나 줄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셔야 되고요. 왼쪽은 공급만 변화시키는 요인을 줘서 틀린 지문을 찾게 만들 거다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려요. 왜 틀리냐면 아파트 건축비, 생산비나 생산기술은 공급만 변화시킨다 그랬잖아. 맞죠? 근데 5번은 아파트 가격이에요? 단독주택 가격이에요? 단독주택은 아파트와 대체재 관계거든요. 대체재 가격은 수요량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5번입니다. 틀리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예, 답 5번. 2번 문제. 오피스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네 글자는요. 오피스텔입니다. 알겠어요? 오피스텔 공급 변화 요인과 공급량의 변화 요인이 옳게 묶인 것을 찾아라. 왼쪽 봐야 돼? 오른쪽 봐야 돼? 오른쪽. 오피스텔 공급량을 바꾸는 원인은 뭐죠? 오피스텔 가격. 그런데 오피스텔 가격이 하나밖에 없어요. 몇 번? 그럼 2번 왼쪽 살짝 가봅시다. 그래도 생산 요소 가격 하락은 아까 제가 공급만 변화시킨다 그랬죠.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 답은 5번, 2번 이렇게 두 개. 하나 넘기셔서 3번 문제.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수요량과 수요의 변화 요인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인데 여러분들 혹시 몰라서 두 가지만 제가 조심하셔야 될 거 알려드릴 테니까 칠판 한번 바로 봐주세요. 두 가지만. 자, 10번 보세요.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수요량의 변화라 그래요. 어떻게 변하냐면 반대로 움직여요.
반대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되고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됩니다. 이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반비례 관계를 우리는 역, 마이너스, 우하향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은 이 우하향입니다. 우하향. 근데 해당자의 가격이 변하면 이 곡선상의 점이 이동을 하거든요. 이걸 수요량의 변화라 그래요. 수요량의 변화. 근데 이게 10개, 20개, 30개, 요게 100원, 200원, 300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가격이 300원 되면 수요량은 몇 개 되면 10개 돼요. 가격이 100원 돼야지 수요량은 30개가 되고. 우리는 이것을 곡선상의 점의 이동,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는데, 자, 잘 대답해봐요. 이거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 수요량이 증가될 때는 상향 이동해요, 하향 이동해요? 하향 가야지 증가해요. 어디로 가야 증가해요? 그럼 어디로 가면 감소해요? 상향으로 가면 감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하향으로 왔다 갔다 한번 해보면서 대답 한번 해봐요. 어디로 가야지 증가해요? 하향으로 가야지 증가해요. 30개가 되는 거거든. 상향으로 결단 한번 움직여봐. 상향으로 가면 뭐예요? 감소. 그럼 대답 한번 해볼래요? 아파트 가격이 움직입니다. 아파트 가격. 그럼 곡선상이야, 곡선 자체야? 곡선상이지. 이해하셨지? 그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상향, 하향.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상향입니다. 상향 10개 됩니다. 10개. 말이 통해 강의를 해먹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해야지 양이 증가되면서 하향 갑니다. 이해하셨어요? 이거 연습 좀 하셔야 돼. 자, 주먹 잡아. 주먹 잡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움직여봐.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어? 그럼 내가 물으면 대답해줘. 수요량 증가되면 이렇게. 아니 그건 좀 이따 해. 일단 이거부터 합시다. 수요량 감소되면 이렇게. 그러니까 오른쪽이 뭐고 증가고 왼쪽이 항상 그래. 오른쪽이 뭐 증가, 왼쪽이 감소. 근데 수요 곡선은 뭐 하다 보니까 우하향하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하향. 왼쪽으로 가다 보니까 상향. 근데 이거는 뭐가 변해야 돼? 아파트의 가격이 변해야 돼. 왜? 수요량이 변하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답부터 체크합시다. 답이 4번이에요. 답 4번. 자, 4번에 가시니까 아파트의 뭐가 상승했다? 그렇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건 수요의 변화야, 수요량의 변화야? 수요량이 변하고 어떻게 움직일 건데?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 움직일 건데 어떻게 간다? 상향. 상향으로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감소된다 그 말이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될 거거든. 이걸 아는 사람이 잘 없어. 이건 잘해. 이건 잘해 이거 이렇게 가면 증가고 이렇게 가면 감소다. 뭐가요? 수요가요. 이건 수요의 변화 맞아.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것은 수요에 맞거든. 이건 우상향 간다, 좌향 간다 잘하는데 곡선상에서 상향 간다, 하향 간다는 잘 못해. 잘 못하더라고. 내 조사해봤어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잘 못하는 것으로 판명해놨어요. 굳이 설문조사 할 필요도 없어요.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이걸 갖다. 그러면 여러분 상향과 하향으로 얘기해볼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 곡선상에서 상향, 하향. 상향. 가격이 상승하면 상향. 가격이 하락하면 하향. 집에 가서 한번 해봐.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 해야 됩니다.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 저랑 11개 배우셨는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11개. 소득 증가, 선호도 증가, 인구 증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재 가격 상승, 보완재 가격 하락, 금리 인하, 규제 완화, 대체 투자 시장 불황, 그 다음에 기회비용 감소, 기회비용은 감소해야 좋아요. 대출 기간 연장, 융자 비율 확대, 요 11개가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 요거는 곡선 자체를 우측으로, 우상향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입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분하자는 문제인데 이 문제 집에 가서 한 번 더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내부는 볼 거니까. 1번 수요 법칙은 해당재와의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의 관계를 말하며 수요 곡선은 우상향이다. 우상향 아니고 우하향. 틀렸습니다. 예. 2번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 이거는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고요. 수요 곡선 자체가 좌하향으로 갑니다. 곡선 자체가 좌측. 좌하향입니다. 예. 3번. 대체재인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했다.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일단 수요의 변화가 맞고요. 근데 얘는 조심하셔야 될 게 수요 곡선이 우상향으로 간다. 우측으로 가야 됩니다. 대체재 가격 상승은 수요 증가 요인이거든. 4번 한 번 더 할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의 변화가 맞고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할 거거든. 감소되려 그러면 상향으로 이동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4번이었고요. 5번에 실질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 곡선은 좌하향이 아니라 우상향으로 간다. 이렇게 합니다. 어디요? 우상향. Understand? 네. 문제 8번. 수요와 공급의 변화인데요. 여러분들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소득이나 선호도나 인구는 수요와 공급 중 누구만 변화시키냐면 수요만 변화시키고요. 생산비, 생산 기술, 매도자 숫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얘는 수요는 불변, 공급만 변화시켜요. 근데 대체재 가격, 보완재 가격,
가격 예상 요 세 가지는요. 수요와 공급을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요 쪽만 열심히 기억하셨다가 공급은 반대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이렇게 합니다. 대체재 가격 상승, 보완재 가격 하락,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요 세 가지는요. 수요는 증가시키는데 공급은 감소시킨다. 근데 또 금리하고요. 공적 규제하고는요. 수요 공급을 동일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지금 8-1번 문제에서. 8-1번 문제 보고 계시나? 대체재 가격 상승 있죠. 그다음에 주택 가격 상승 예상 있죠. 이거는 수요 공급이 반대로 움직일 때 눈길 한번 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체재 가격 상승, 주택 가격 상승 예상은 수요 증가에 공급 감소란 말이야. 근데 1번, 2번 지문 둘 다 보니까 수요 증가, 공급 증가. 2번도 수요 증가, 공급 증가. 눈길도 줄 필요가 없어요. 수요 증가에 공급 감소. 수요 공급이 반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1, 2번은 땡. 두 번째, 생산비 상승이란 말이 3번 지문에 보이십니까? 생산비 상승은 이렇게 해야 돼. 수요 불변, 공급만 감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 얘는 공급만 움직이니까. 근데 3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요 감소, 공급도 감소. 틀린 거야. 수요는 불변, 공급만 감소. 오케이? 네 번째, 금리 상승은요. 수요와 공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에 수요도 감소, 공급도 감소. 오케이.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 답 4번이요. 규제 완화, 수요와 공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수요도 증가, 공급도 증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 2는요. 수요 증가에 공급 감소고요. 3은요. 수요 불변에 공급만 감소고요. 4는요. 수요 감소, 공급 감소가 맞아서 정답이고요. 5는요.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에 수요 증가, 공급 증가해야지 정답이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이 문제 답은 4번. 2번. 아파트 시장의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은 몇 개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 미리 풀어오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정답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3개, 2번이 정답입니다. 3개, 2번이 정답이고 비읍, 시옷, 이응이 정답입니다. 비읍, 시옷, 이응. 비읍, 시옷, 이응.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아파트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몇 개인가 그랬는데 수요 곡선 좌측은요. 수요 감소를 찾으라는 얘기야. 뭐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건 수요량 감소가 아니에요. 수요 감소예요. 그래서 일단 기역은 예선 탈락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 아까 했는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곡선이 좌측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곡선상에서 상향으로 갑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 감소할 거거든. 맞죠? 그래서 기역은 땡. 니은 방금 했어요. 건축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요. 수요는 불변이에요. 공급만 감소합니다. 얘는 공급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이지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킬 요인이 아니다. 공급만이니까. 아시겠어요? 지금부터 연달아 수요 증가가 3개 나와요. 실질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 증가, 인구 증가돼도 수요 증가, 금리 하락돼도 수요 증가. 얘네 셋은 우측. 그럼 지금부터 정답이 3개 나올 건데요. 대체재 가격 하락, 그러면 수요 감소 좌측입니다. 선호도 감소, 수요 감소 좌측입니다.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면 아무도 안 삽니다. 수요 감소 좌측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비읍, 시옷, 이응이고요. 3번 문제. 3번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은 땡. 정답은 예?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6개. 혹시 이 문제 맞추신 분들은 수요 변화, 공급 변화는 따로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난이도로 치면 최상급 난이도입니다. 6개. 혹시 6개 하신 분 축하드리고요. 5개 하거나 7개 하신 분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뭐 서너 개 하신 분이나 한 8, 9개 하신 분들은요. 수요 공급 공부를 많이 하시겠든지 아니면 이제 그만 놓아줍시다. 알겠죠? 여러분들과 인연이 닿지 않는 놈 같아요. 자 일단 치도 한번 보시죠. 시험에서 혹시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을 찾아라 하는 질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을 찾아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을 찾아라는 말은 수요 증가도 되고요. 또는 공급 감소도 돼요. 수요 증가, 공급 감소 모두 가격을 상승시켜요. 그럼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을 찾아라 그러면 같은 논점으로 수요 감소 또는 공급 증가를 찾으시면 됩니다. 수요 감소나 공급 증가는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가격 상승시키는 요인, 가격 하락시키는 요인. 여기서는 문제 보니까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니까 수요 증가에 공급 감소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아까 몇 개라 그랬죠? 6개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보면 수요 증가가 5개 있고요. 공급 감소가 1개가 있어서 6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공급 감소를 제가 먼저 찾아드릴게요. 공급 감소가 니은입니다, 니은. 자,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했다 했습니까? 얘는요,
공급이 감소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근데 공급이 감소돼도 가격은 상승합니다. 수요만 증가된다고 가격이 상승되는 게 아니고 공급이 감소돼도 가격은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제 니은 먼저 찾아드린 거예요. 오케이? 그럼 지금부터는 편안하게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만 얘기하시면 돼요. 아, 수요 증가와 수요 감소만 얘기하시면 돼요. 수요 증가 가격을 상승시키는 거 아닙니까? 자, 가볼게요. 대체재 가격 상승, 수요 증. 이게 정답입니다, 이거. 기억 오케이? 니은 아까 했고, 디귿. 건설 기술이 진보되면 공급이 증가돼요. 얘는 땡. 공급이 증가되면 가격 하락합니다. 가구 소득 증가. 자, 얘는 아까운데요. 원래 가구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 증가입니다. 답이 될 뻔했어요. 근데 무슨 죄래요? 자, 열등제는요,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가 감소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가 정상제고, 뭐가 열등제인지 알려드릴게요. 뭐가 정상제고, 뭐가 열등제인지. 벤츠가 정상제예요, 벤츠가. 티코가 열등제고. 티코가 열등제고. 맞나? 근데 소득이 증가되면 사람들 뭐 사겠어? 벤츠 사겠지. 티코 사겠어, 안 사겠어? 안 사지. 그러니까 열등제는요,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가 감소됩니다. 알죠? 그래서 얘는 수요 감소기 때문에 땡. 아까비. 지역 내 인구 유입 감소, 수요 감소. 얘도 땡. 기회비용은 감소해야지 수요가 증가됩니다. 기회비용 요구수익률이거든. 요구수익률이 너무 크면 안 좋아. 그러니까 기회비용 증가는 수요 감소. 얘도 땡. 소비자들이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됩니다. 얘는 딩동댕. 보완제 가격이 상승되면 수요 감소됩니다. 얘는 땡. 대체 투자 시장이 불경기래. 그럼 그쪽으로 자금이 안 가.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온다니까. 수요 증가. 얘는 딩동댕. 수요 측면에서 대부 비리 확대가 되면요, 돈 많이 빌려주니까 수요 증가됩니다. 얘 딩동댕. 오케이? 그다음에 자, 쓰레기 소각장은 좋아 안 좋아? 근데 그 쓰레기 소각장이 대체 관계에 있대요. 나와 대체 관계에 있는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되면 그 지역 수요는 감소되지만 반대로 내 지역 수요는 증가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수요 증가가 됩니다, 이거. 그래서 맞는 건 기읍, 니은, 시옷, 지읒, 치읒, 키읔. 이렇게 해서 6개가 됩니다. 기흥, 니은, 시옷, 지읒, 치읒, 키읔. 오케이? 예, 6개. 답은 4번. 한 장 넘기시면 문제 9번입니다.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인데,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인데, 이를 절 좀 보고 대답해 주실래요? 소득에는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죠? 정열중. 교차에는 대보도. 근데 이게 정말 멀쩡하다가도요, 한 번씩 시험장에서 잘못하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 자, 대답 좀 해주세요. 소득 증가, 수요 증가는 무슨 제? 정상제. 소득 감소, 수요 감소는? 정상제. 소득 증가, 수요 감소는? 열등제. 소득 감소, 수요 증가는? 열등제. A 가격 상승, B 수요 증가는? 대체제. A 가격 하락, B 수요 감소는? 대체제. A 가격 상승, B 수요 감소는? 보완제. A 가격 하락, B 수요 증가는? 보완제. 결국 소득에는 정렬중만 대답하시면 되고, 교차가 나왔을 때, 교차는 2개가 나와야 돼. A, B, X, Y. 아파트, 오피스텔 이런 식으로 2개가 나오면서 한 놈의 가격과 나머지 다른 한 놈의 수요가 같은 방향이면 대체제고 반대 방향이면 보완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인데, 문제 9번에 정답부터 공개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뭐가 떴어요? 소득이 떴죠. 맞죠? 끝에 보니까 뭐가 떴어요? 보완제 떴죠. 그러면 안 됩니다. 때려 죽여도 소득이 떴는데 보완제가 뜰 수는 없습니다. 보완제가 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놈 가격이 상승하고 다른 놈 수요가 감소했다, 이런 말이 떴을 때 보완제고요. 지금처럼 소득이 뭐 있는데? 증가했는데 수요 곡선이 좌측 같다 그랬죠. 그럼 수요가 감소했다는 얘기잖아. 소득 증가에 수요 감소되면 무슨 제야? 열등제지 보완제가 아닙니다. 절대로 이런 문제 틀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걱정돼서 하는 소리예요. 알겠죠? 틀리고 나면 여러분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럼 합격하면 그래도 덜 속상해요. 이런 것 몇 개 때문에 틀렸다고, 불합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각심을 끼우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제 눈에 딴 생각하는 분이 한 서너 분 보이시는 것 같은데, 딴 생각할 것 같으면 차라리 자요. 그게 나아요. 딴 생각하면 수학과 단절돼요. 자면요, 잠결에라도 뭔가를 들어요. 잠결에 뭐 들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되는데, 딴 생각하면요, 아예 수학과 단절이 됩니다. 차라리 자. 차라리 주무세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얼마나 중요한 수업하고 있는데. 자, 그럼 1번 정답은 제가 공개했습니다. 몇 번? 3번. 자, 그러면 1번 지금부터 갑니다. 대체제 관계에 있다면 A 가격이 뭐하면? 상승하면 B 수요는 뭐? 증가. 자, 이거 좀 이따 한번 설명드릴 건데, 여러분들 이거 2개 꺼내봐요. 2개. 수요 증가되면 가격은 뭐하고? 상승하고 양은 증가. 수요 감소되면 가격 하락, 양 감소. 공급
증가되면 가격 하락, 양 증가. 공급 감소되면 가격 상승, 양 감소. 자, 그럼 수요 증가 할게요. 수요 증가. 이 두 번째 건 얘기하지 말고 요것만 얘기해봐. 요것만. 수요 증가되면 가격 상승. 뭐 양도 증가되겠지만 수요 감소되면 가격 하락. 공급 증가되면 가격 하락. 공급 감소되면 가격 상승.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A 가격이 뭐 할 때? A 가격이 상승할 때. 맞아요? B 수요가 지금 1번 지문 보고 계시는 거 맞죠? B 수요가 뭐 된다? 증가된다 그랬잖아. 이 둘이 무슨 제라면? 대체제라면. 맞아요? 근데 간혹 정말 못된 시험에서는 뭘 묻냐면 A 가격이 상승하면 B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 아, 그러니까 대체제란 놈은 한 놈의 가격과 나머지 한 놈의 수요의 관계를 따지는 거지 한 놈의 가격과 나머지 한 놈의 가격을 따지지는 않는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놈 가격을 주고 이놈 가격을 물어버리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놈 수요 판단해서 이놈 가격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A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제라면 B 수요는 뭐한다? 증가. B 수요 증가되면 B 가격은 뭐한다? 상승한다. 물론 시험에서는 A, B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제인 오피스텔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와. 듣고 있나? 듣고 있나? 아파트 가격이 뭐하면 상승하면 대체제인 오피스텔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여러분 생각하시라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오피스텔 수요가 대체제니까 뭐 할 거야? 증가. 오피스텔 수요가 증가되면 오피스텔 가격은 상승. 물론 양까지 얘기해야 돼. 오피스텔 양도 증가된다. 가격 상승에 양 증가. 원래 수요 증가는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대체제 번제는요. 한 놈의 가격과 나머지 한 놈의 수요를 따지는 거지. 한 놈의 가격과 나머지 한 놈의 가격을 따지는 건 아니야. 근데 못된 출제위원들은요. 한 놈의 가격과 나머지 한 놈의 가격을 묻기도 해요. 왜 묻는지 아세요? 응용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수험생들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지. 우리는 한 놈의 가격과 나머지 한 놈의 수요만 줘도 틀릴 사람은 환장하고 틀리는데 거기다가 한 놈의 가격과 나머지 한 놈의 수요를 주는 게 아니고 한 놈의 가격과 나머지 한 놈의 가격을 줘버려. 그럼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머지 한 놈의 수요를 판단해서 대답해달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대답 한번 해볼래요? A, B가 보완제야. A, B가 보완제야? A 가격이 상승해. A, B가 보완제고. 그러면 B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B 가격은 하락합니다. 왜 하락하냐면 A 가격이 상승하면 B 수요가 감소할 거거든. B 수요 감소되면 B 가격은 하락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까지 이해가 되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 영역보다도 하나 더 뒷받침돼야 될 게 있어요.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지해서 가셔야 돼. 그래서 문제 유형을 머릿속에 넣어야 돼. 아, 이거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들을 때는 머리가 딱 막 쥐어짜네. 막 마른 행주를 짜듯이 막 쥐어짜네. 그래서 이해했다. 오, 시끄럽네. 이해했어. 오, 힘들었어. 저거 이해하느라고 엄청 고생했네. 하고 나서 다음에 똑같은 문제 또 틀려버려요. 틀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이게 그거였나?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유형 하나 기억합시다. 유형. 자, 지금 머리에 유형 하나 들어갈 공간이 있나요? 잘 찾아봐 있어. 다른 거 정리해. 세법 하나 정리해. 세법 하나 정리했어? 공간 하나 마련됐지, 그러면? 버렸어? 예. 그럼 그 공간에다 넣어. 자, A 가격과 B 수요를 따지는 게 교차지. A 가격과 B 가격을 따지는 게 교차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근데 시험에서는 A 가격으로 B 수요만 묻는 게 아니고 A 가격으로 B 가격을 묻기도 한다고? 그때는 A 가격으로 뭘 판단한 다음 B 수요를 판단한 다음 B 수요 보고 B 가격을 판단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물을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제인 오피스텔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상승하겠나요? 왜 상승하는지 이제 이유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제인 오피스텔 수요가 말 거고 증가. 원래 대체제는 같은 방향이거든. 오피스텔 수요가 증가되면 오피스텔 가격은 말 거다? 상승할 거다. 이 얘기를 저한테 좀 이따 한 번 더 해달라고. 아시겠어요? 예, 오케이. 2번. 방금 했던 거 나옵니다. 이거 하려고. 아파트 가격이 뭐하면 상승하면 대체제인 오피스텔 가격은 뭐죠? 왜 그렇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오피스텔 수요가 증가할 거니까. 오피스텔 수요가 증가되면 오피스텔 가격은 상승합니다. 2번 질문 틀 하나 넣으세요. 예, 다 3번은 답이라 그랬고 4번은 됐고 5번 질문 갑니다. 소득이 뭐 있죠? 감소. 10%는 안 중요해요. 소득 감소. 수요 뭐? 감소. 이 조화는 무슨 제? 정상제입니다. 혹시 묻진 않았지만 소득 탄력성을 얘기하라 그러면 소득 탄력성은요 2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된다고? 2. 마이너스 2가 아니야. 감소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면서 마이너스 플러스인 건 알죠? 얘는 2고 정상제가 됩니다. 마이너스 2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시겠어요? 어떤 게 마이너스 2냐면 소득 10% 증가, 수요 20% 감소. 그럴 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감소는 정상제입니다. Understand?
답은 3번. 2번 문제. 2번 문제는 문제 주변이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주변이 깨끗해야 돼. 자, 갑니다. 소득이 뭐 있어? 증가, 수요, 감소.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반대로 움직였어요? 그러면 일단 A는 무슨 제? 답이 될 수 있는 건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예. 그리고 저 따라 해봐요. A 가격, 상승, B 수요, 증가. A, B 무슨 제? 저 따라 해봐요. 아까 거 재활용합니다. A 가격. 따라 해보라고 좀 따라 해보라. A 가격, 상승, C 수요, 감소. A 가격은 상승했고 C 수요는 감소했습니까? A, C 무슨 제? 답은? understand? 그래서 이런 거 틀리시면 여러분 진짜 타격이 커요. 타격이 큽니다. 먹칠하는 거야. 누구 얼굴에? 내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내 얼굴에. 아시겠어요? 내 얼굴에 먹칠하는 겁니다. 소득 증가, 수요 감소 무슨 제? 소득 증가, 수요. 요거는 이제 방금 했던 거 한번 더 하려고 하는데. 집에 우환이 있나요 지금? 우환 전문 계시나요? 자, 소득 증가, 수요 감소 무슨 제? 열등제. A 가격 상승, B 수요 증가, A, B. 대체제. A 가격 상승, C 수요 감소, A, C. 보완제. 문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아유, 힘들어. 자, 문제 10번. 균형의 계산이란 말이 나옵니까? 자, 이 문제 준비했습니다. 암산합니다. 자, QD는 50-2P. QS는 20 플러스 4P. 자, 2P 넘어갑니다. 6P입니다. QD, QS 같게 만들 거라고. 6P. 그리고 얼마? 30. 6P가 30이야? 그럼 P는 얼마? P 5입니까? 예, 5. 5를 대입해. 아무 때나. 10이 빠지네. 그럼 Q 얼마? 40. 요거는 써놔야 됩니다. 요거는. 아무리 암산 안 하더라도 P가 얼마인지 Q가 얼마인지는 써놔. 지금 써놓은 얘기가 아니고, 이제 실전에 가셔서. 요거 암산 한 번 더 해볼게요. 몇 P? 6P. 얼마? 30. P는 얼마? 5. 이번에는요, 100-4P 보이죠? 그거랑 20 플러스 4P를 갖게 만들 거야. 자, 요거 몇 P? 8P. 80. P 10. P 10 대입해. 아무 때나. Q 60. 그럼 대답해. 가격은 5에서 10으로 갔으니까 5 상승. 양은 40에서 60으로 갔으니까 20 증가. 그래서 여러분들 5와 20이 답이 아니야. 5와 20이. 5와 20은요. 2번에도 있고 5번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5와 20만 얘기하면 안 되고 5 상승 20 증가까지 답을 해줘야 돼. 5와 20만 보지 말고 5 상승 20 증가까지. understand? 답은? 2번. 한 장 넘기셔서 2번 문제. 요거 조금 빡센데. 요것도 암산으로 풀어볼 겁니다. 암산으로 풀 때는 자, 저 따라 해봐요. D 떼고 S 떼고. 자, S 떼고 갖게 만들어 봅시다. 몇 Q? 4Q. 4Q 얼마? 4Q는 800. 네, 안 써도 되지 이거. 쓰기 귀찮아서 안 쓰는 거 아니에요. 네, 진짜요. 진심이에요. 내 밥줄인데 내 쓰는 게 뭐가 귀찮겠어요, 내가. 쓴다? 도움이 안 돼서 그래요. 알겠어요? 3월달이었으면 썼다, 내가 3월달이었으면. 5월달까지만 해도 썼다. 사실 내가 전달까지만 해도 썼어, 전달까지만 해도. 근데 9월달에 와서는 이 정도는 암산해줘야 돼. 몇 Q? 4Q. 4Q 얼마? Q 얼마?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방금 구한 Q가 200이라 그랬지? 아무 때나 대입하면 돼. 오른쪽 대입하는 게 훨씬 낫겠는데? 왼쪽 대입해, 그러면. 고생하기 하지, 뭐, 그러면. 오른쪽 대입해. 그럼 P는 얼마? 400입니다. 근데 문제가 뭘 먼저 물었냐면, 균형 가격을 먼저 물었어. 그 답이 200, 400이 아니야. 400, 200이야. 근데 200, 400이 지문에 있겠어, 없겠어? 반갑겠어, 안 반갑겠어? 그래서 2번 많이 체크해요, 이거. 진짜 2번 많이 체크해요. 그러니까 P를 갖게 만들었을 때는 Q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답은 2번이 아니고 3번. 오케이? 11번. 암산입니다. 자, P는 300-까지는 똑같이 쓸게요. 자, 칠판 보세요. 두 문제를 풀 건데, P는 300-까지는 똑같이 쓸 거고, 몇 배 한 값으로 나눠주고, QD는 QM으로 바꿉니다. 5배부터 해봅시다. 5배 시작. 4QM. 10배 봅시다. 2QM. 그래서 앞에 건 300-4QM. 뒤에 거는 300-2QM. 정답은? 오케이? 예. 그래서 문제풀이 팁 봐도요, 뭐 별 팁이 없어. P는 300-까지는 똑같이 하고, 20을 5배와 10배로 나눈 다음, 새로운 시장수 함수를 구한다. 새로운 시장수 함수란 것은 이제 QD를 QM으로 바꾼다. 그런 취지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오른쪽 페이지로 가셔서
문제 12번 균형의 이동인데요. 자, 균형의 이동. 요거는 살짝 한 장 넘겨보십니다. 한 장 넘기셔서 저랑 문제풀이 팁 좀 보겠습니다. 자, 저랑 문제풀이 팁 볼까요? 예. 문제풀이 팁 1번에 수요 증가 공급 불변이 있습니까? 자,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불변은 안 본다. 그러면 1번에서는 뭐를 안 봐요? 아니,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고. 1번은 뭐를 안 봐요? 그럼 수요 증가 보면 되겠네. 그러니까 안 보는데 쌤 왜 냈어요? 그러게요. 나와요. 안 내는 경우도 있고 내는 경우도 있어요. 뭐뭐 불변은 안 본다. 예. 그럼 수요 증가는 가격, 양. 그 옆에 거는 뭐 안 본다. 똑같이 공급 불변 안 봅니다. 수요 감소, 가격, 하락, 양, 감소. 공급 증가, 가격, 하락, 양, 증가. 공급 감소, 가격, 상승, 양, 감소. 그 수요와 공급 중 한 놈은 불변이고 한 놈만 움직이는 경우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수요 공급이 동일한 방향 움직일 때는 뭐를 알 수 없고, 가격을 알 수 없고, 양은 알 수 있습니다. 수요 공급이 반대로 움직이면 뭐는 아는데, 가격은 아는데, 양은 알 수가 없고요. 크다면이 나올 때는 뭐만 보시고, 큰 것만. 같다면이 나오면 몰랐던 게 불변. 자, 대답합니다. 한쪽이 완전 탄력적일 때는 기울기 수평선이 되기 때문에 뭐 불변? 가격 불변. 한쪽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수직선이 되기 때문에 뭐 불변? 양 불변. 자, 한 놈이 변할 때 다른 한 놈이 탄력적이나 비탄력적일 때 더 나오는 거 아시죠? 탄력적일 때는 성질이 기울기가 많기 때문에 완만하기 때문에 가격은 양이 변하고요.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 많기 때문에 가파르기 때문에 가격, 양. 이거 아는지 모르는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잘 보세요. 탄력적일 때는 기울기 완만하다 그랬죠? 가격은 더 크게 변하고 더 작게 변하고 더 작게 변하고 양이 더 크게 변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탄력적일 때는 가격에 덜이 나와야 되지 더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더 작게 그럼 돼요. 그래서 더덜로 외우면 절대 안 난다 이거. 내용이 더덜. 그러니까 제가 왜 더덜이라는 얘기를 쓰는지 아세요? 이거 더덜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의사소통하려고 제가 더덜 하는 거지. 사실은 더덜 뭐가 중요하겠어요? 대답하세요. 더덜 안 내고도 문제 만들 수 있어요. 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폭이 작고 양의 변화폭이 커요. 자,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더 변해 덜 변해? 더 변하고 양이 덜 변해. 덜 변해. 이번에는 둘 다 덜을 쓸게.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은 더 작게 더 크게 변하고 양은 더 작게 변합니다.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폭은 크고 양의 변화폭은 작다. 이해하셨어요? 예. 여러분들 생산비가 하락하면 공급 증가가 되나요 안 되나요? 생산비가 하락하면 공급 증가가 돼요? 근데 굳이 물을게요. 그 공급 증가 언제 돼요? 장기에 돼요. 그럼 단계는요? 불변이요. 아시겠어요? 항상 머릿속에 그 생각하세요. 단계는 공급 불변. 장기로 가야지 공급 증가가 되든 감소가 되든 공급은 장기로 가야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 팁 11번.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을 해도 단계는 공급이 불변. 그럼 가격도 불변. 장기로 가야지 생산 요소 가격 하락한 효과가 나타난다니까. 공급 증가. 그럼 올랐던 가격은 오르지 않았지. 그냥 가격은 하락.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생산비가 하락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그러면 이자율이 떨어지고 규제가 완화되고 그럼 공급이 증가되는데 그렇게 해서 되는데 굳이 시험에서 단계와 장기로 나눠서 묻는다면 단계는 그래도 공급은 가만히 있다. 장기로 가야지 공급이 증가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랑 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을 준비하시고 출발합니다. 자, 문제 12-1. 1번 지문에서는 12-1에서는 뭐를 보지 말까? 그러니까 뭐를요? 공급은 보지 말고 수요 감소만 얘기하면 돼. 예. 가격, 하락, 양, 감소. 오케이? 2번은 뭐만 보면 돼? 공급 증가만 보면 돼. 가격, 하락, 양, 증가. 오케이? 예. 3번은 수요는 증가되고 공급이 감소되면 가격은 상승. 그렇지. 양은 알 수가 없다. 4번은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자, 대답합니다. 원래 수요 증가, 공급 증가는 가격 몰라. 양만 증가야. 근데 수요 증가, 공급 증가가 같다면 가격 불변, 양 증가야. 답은 4번인데 여러분들 이 문제요. 시험장 가서 제가 좀 빨리 눈치채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우리 부동산 학교는 통틀어 가지고요. 불변이 딱 4번 나와요. 몇 번? 4번. 자, 잘 보세요. 완탄 뭐 불변? 가격 불변. 완비. 단위 탄력. 총수입 불변. 같다면. 시험에서 같다면이 떴어. 뒤에 불변이 없어. 땡이에요. 볼 필요가, 뭐가 불변이었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 같다면이 떴는데 불변이 없으면 그 지문은 땡이에요. 그 4번 지문 보니까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 폭이 같다면. 그러니까 이 문제 좀 잘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객관식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학원에는 지금 한 명도 없는데 정말 내 강의하면서 그런 사람들 만난 적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객관식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생각부터 먼저 안 해요. 같다면 불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먼저 봐. 없어? 체크하고 넘어가 다음 문제. 그리고 정리하지도 않아.
갓다면이 떴는데 불변이 없잖아. 그러면 뭐가 불변했지 정리하지도 않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자꾸 시간이 남아. 자꾸 시간이 남아. 그래서 문제 다 풀고, 개론 다 풀고, 민법 다 풀고, 못 푼 문제는 찍고, 그 다음에 자. 그 시험지 막 침 묻어 있고 막 그래. 답지에 침 묻어 있고 막. 답지에 침 묻어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생길 수가 있는데 제가 말하는 전자는 그런 사람입니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자꾸 시간이 남게끔 행동을 한다니까. 갓다면이 뜨면 뒤에 불변이 떠야 돼. 안 뜨면 X라니까. 아시겠어요? 그 답은 4번이고. 5번 같은 걸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수요 증가, 보다 있지, 보다. 보다 안 중요. 그 옆에 공급 감소, 가 있지, 가. 이거 중요. 자, 저 보세요. 여러분들 뭐가 중요한지 얘기하세요.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원리금 균등에 비해 원금 균등이 뭐가 중요? 원금 균등이 중요한 거예요. 원리금 균등은 안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A에 비해 B의 표준 편차가 뭐가 중요한 거예요? B의 표준 편차가 중요한 거예요. A, B, C를 조합한 것에 비해 A, B를 조합한 것의 포트폴리오 효과가 뭐가 중요한 거예요? A, B가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보다는 안 중요하고 얻는 이가가 중요합니다. 얻는 이가는 뭐니까? 주어니까. understand? 그럼 여기서는 뭐가 크다? 공급 감소가 커. 공급 감소가 뭐니까 보면 되니까 가격 상승, 양 감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문제 답은 몇 번? 4번. 근데 이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은 갓다면이 떴는데 불변이 없으면 땡. 오케이? 2번. 옳은 걸 찾아라 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완탄일 때 수요가 증가할 때, 완탄일 때, 수평일 때, 그러면 가격은 불변, 양만 증가. 불변 증가가 답입니다. 2번. 완비, 수직이 수직. 공급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 양은 불변. 상승 불변이 답입니다. 2번도 땡. 3번. 한 놈이 변했대. 공급이 증가할 때. 공급이 증가되면 가격은 하락하거든요. 근데 수요가 뭐 돼? 탄력적이 돼. 탄력적이면 결국에 완만하잖아. 가격 하락폭은 작다. 가격이 덜 변해. 탄력적일 때는 완만하기 때문에 작습니다. 4번. 한 놈이 변했어. 수요가 감소했어. 그럼 가격은 내리는데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그랬죠? 그럼 가격은 더 내립니다. 더 내린다고 더. 아시겠어요? 틀렸고. 5번. 생산비가 하락해도 단계는 공급이 불변이라 그랬잖아. 가격도 불변. 장기로 가야지 공급이 증가된다 그랬잖아. 가격은 뭐? 하락. 오케이. 5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아까 팁을 왜 받으렸냐면요. 혹시 5번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채로 집에 갔다.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다. 문제 안 괜찮은 게 아니라 괜찮다. 왜냐면 뒤에 문제풀이 팁에 왜 그런지 나와 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문제풀이 팁에 제가 일일이 문제풀이 팁을 다 못 읽어드려서 그렇지 문제풀이 팁에 보시면 위에 있는 문제들을 푸는 열쇠들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답은 5번. 3번 문제. 더더를 외쳐줍니다. 기억.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의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일 때 가격은 더 오릅니다. 2번.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의 탄력성이 탄력적이다. 탄력적. 그때는 가격은 덜 오릅니다. 일단 더덜이 답입니다. 일단 더덜. 이번에 양을 묻습니다.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의 탄력성이 비탄력적일 때 양은 덜 증가합니다. 탄력적일 때는 양이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답은 더덜인가요? 더덜덜던가요? 더덜덜더. 정답 몇 번? 2번 오케이. 더덜덜더. 한자 넘기셔서 4번. 아파트에 대한 수요 공급의 탄력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입니다. 1번.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의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가격은 더 하락하는 거 맞나요? 2번.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의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덜 하락하는 거 맞나요? 네. 3번.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의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양은 어떻게 증가합니까? 더 증가합니다. 탄력적일 때 양은 더 변합니다. 가격이 아닙니다. 이번에. 양이기 때문에 더입니다. 답은 몇 번? 3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봅시다. 4번.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수직이잖아요. 끝에 가봐보세요. 뭐는 변하지 않는다? 양은 변하지 않는다. 5번. 완전 탄력적이다. 수평이잖아요. 뭐는 변하지 않는다?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다 맞습니다. 답은 3번. 13번 문제부터는 탄력성인데요. 조금만 쉬셨다가 탄력성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